착한 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이번에 다룰 문제는 22학년도 고려대. 지난번에 우리가 연세대 다뤘으니까 이번 고려대 다뤄봐야 되겠죠. 그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고려대 자연계 거. 연세대 하면서 인문하고 자연 다 해봤는데 조회수는 자연이 훨씬 높더라고. 나도 저 유튜브 조회수에 좀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자연으로. 그 고려대는 이제 학업 우수형이라는 게 있고 계열 적합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학업부 수형 문제입니다. 학업부 수형 문제가 세트가 오전, 오후가 있는데, 오후 거. 근데 뭐, 계열적 합형은 뭐, 학업부 수형하고 차이가 나느냐? 차이 안 나요. 똑같아요. 문제 자체는 똑같은 거니까, 고려대 뭐, 준비하려면은, 뭐, 계열적 합형 거도 참고하고, 학업부 수형도 참고하고, 그러면 돼요. 뭐, 더 참고하고 싶으면 연세대 참고하면 되는 거고. 음,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재심 기반 면접 관련해서 대학에서 발간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이거 참조하라고 하는데 뭐 참조할 만한 것도 있고 참조할 만한 것도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요. 인문계는 뭐 고대 연대 공히 인문계는 뭐 참조할 만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세세히 보면 속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는 좀 참조하기가 참 난감하죠. 특히 이 문제가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 읽어보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앞이 깜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가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뭐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학생이 참조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 참조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대단한 거고 내가 볼 때는 강사나 교사들께서도 좀 힘들어하실 그런 문제 그럴 참조 자료예요.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뭐 예시답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예시답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 그건 뭐 채점 기준이지. 뭐 학원에서도 근데 이제 그 채점 기준을 뭐 예시답안처럼 얘기하는 거 본데 그건 뭐 예시답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답하면은 네가 여기 채점하러 왔냐? 뭐 이런 질문 받겠지. 그죠? 어, 그런 거고. 하여튼 이 문제는 괜찮아요. 이것도 뭐냐면은 뭐 재시험 기반 면접이라는 게 다 빤하지요. 뭐든 비교할 줄 아느냐 이런 거 보려는 거고. 뭐 증명할 줄 아느냐, 뭐 논증할 줄 아느냐 이런 거죠. 비교하고 논증할 줄 알아라 이거죠. 이게 원래 진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교 논증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터득하게 되면 수능이 두렵지가 않은데 우리는 잘 그러질 않죠. 원래는 이쪽이 길인데 우리는 항상 지름길을 찾다가 저 멀리 돌아간다는 사실. 음, 비교 논증 가지고 얘기하려면 3박 4일 걸리는 거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네 세트, 네 개예요. 소문제가, 새끼 문제가 네 개인데, 이거를 이제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이런 순서로 못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개를 한꺼번에 풀어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가 어떤 취지의 문제냐면은, 고려대가 다 똑같아요. 그 하는 게. 어떤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이 있어요. 이런 답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잘라서 이걸 1번으로 추출제하고 요걸 잘라서 2번, 여기를 잘라서 뭐 3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 텔링 구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각각 잘라놓은 거라 가지고 1번 따로 풀고 2번 따로 풀고 3번 따로 풀고 이게 불가능한 문제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문제 자체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번이 뭐냐면 제시문 가나를 보강과 상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번은 제시문 다라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유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고 3번은 보강과 상세 그다음에 2에서 답한 개념 사이의 차이점을 찾고 이유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고 4번은 블라블라 여기 이제 보강과 상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1번의 풀이 요소예요. 그 다음에 2번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X라는 뭐 XY라는 개념이 있을 거라고 그 개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비교 대상이야.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를 해놨냐면 3번이 나온 거지. 둘 사이에 뭘 찾으래요?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얘하고 얘는 뭐 어떤 얘는 요런 동그라미고 얘는 이런 세모다. 이런 식의 차이점을 찾으라는 거야. 요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따로 풀고 2번 따로 풀고가 아니라 차이점이 파악이 되면 1번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2번도 명리해 주는 거고. 그런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한 시나리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각각으로 풀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4번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함수 얘기가 나와요. 제시문 말한 관련된 건데, 이게 하필이면 뭐냐면 그 가제시문에, 아니, 그러니까 보강 상세를 갖다 보다 더 심화시켜 주려고, 개념을 이해시켜 주려고 내놓은 하나의 뭐 실마리, 힌트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일단 이제 이제 출발점을 우리가 이제 보강 상태로 잡고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강 상태로 설명 요소를 못 찾아내 가지고 헤매다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뭐 다른 개념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일단 보강 상태로 갑시다. 어, 그래서 가제 시문을 좀 먼저 볼게요. 가하고 나제 시문 일단 읽어볼게요. 그 가에 이제 파동의 간섭 현상이 등장합니다.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이제 만나가지고 중첩되는 현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이제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정 진동수를 갖는 파동을 골라서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래놓고 뭐 소음 제거 이어폰 이야기가 나오고요. 낮으시면 이제 태풍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고 왼쪽에서는 진행 방향과 바람 방향이 반대다. 태풍 풍속의 진행 속도가 더해진 오른쪽 반원에선 바람이 강해지고 왼쪽 반원에선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가나의 공통되는 어떤 표현 구조로서 강하고 약하고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보강과 상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강해지는 게 이게 보강일 거고, 그 다음에 약해지는 게 이게 상세겠죠. 강약이라는 건 일종의 뭐에 해당이냐면 세기 개념이야, 세기. 세기 개념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보강상세 요 부분은 이 강약이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파동의 진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강상세랑 관련된 건데 요거를 명료하게 얘기해 주려고 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제시모하고 4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함수가 나옵니다. 그 fx는 루트 사인 x, 뭐 gx는 코사인 x 이런 이제 함수가 등장하는데 요거 가지고 좀 먼저 제 그림을 그려놓고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뭐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sin x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sin x. 그다음에 gx가 있다고. 루트 3 곱하지 않았어요. 루트 3 곱해버리면 이제 진폭이 확 커져버리는데 그냥 동등한 평면에서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gx 이퀄 코사인 x를 합시다. 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sin x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0에서 출발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파이, 여기가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가죠. 코사인 x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2분의 파이를 지나고 또 여기 2분의 3파이를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 함수가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코사인 함수를 갖다가 요 코사인 함수 요 코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켜버립시다. 그래서 그걸 g 프라임 x라 해요. g 프라임 x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코사인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2분의 파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리면은 지금 여기 있던 요 코사인 함수가 이게 어떻게 변해지느냐? 저기 어떻게 변해져요? 2분의 파이 이동시켜 버리면 여기 있던 요 끝점이 요 사인 여기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요 놈은 여기로 이동하고 사인하고 어떻게 되죠? 일치해 버리게 돼 있어요. 즉 지금 마제심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gx-2분의 파이, gx-2분의 파이라는 함수는 사인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인 함수. 그러니까 사인 x가 돼버리는 거야. understand? 됐죠? 그런데 요 이제 ax나 bx나 뭐냐면 전부 다 거기에 다시 fx라는 함수를 더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한번 작업을 한번 걸어 봅시다. 어떤 거냐면은 그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가 있고 이거는 사인 함수인 동시에 사인 x인 동시에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사인 x와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우리가 더해버린다고 하면 어떤 함수가 되냐면 요런 함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이제 사인 그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최대값이 1인데 그 최소값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지. 1에다 1 더하면 어떻게 되죠? 2가 되고 뭐 이쪽은 마이너스 2까지 가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겠죠. 이게 합성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이래 버립시다. 이번에는 요 사인 함수하고 사인 x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가 있는데 요거에다가 요 앞에다 여기가 g2 프라임 x 그걸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게 앞에다 마이너스를 때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함수는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진 거지. 이렇게 뒤집어진 함수하고 이 뒤집어진 함수하고 여기 있는 요 sin x 함수하고 더해버립시다. 그럼 뭐가 되죠? 그냥 이렇게 x축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지? 자,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고 그냥 x축이 돼버린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죠? 진폭이 커지는 거 이거 뭐라고 하면 되지? 이거 보강이네. 보강. 그냥 x축이 돼버린 거 이거 상쇄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마제심내 등장하는 함수는 근데 fx에 루트 3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sin x와 뭐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관계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 다시 그립시다. 이런 거 원래 이제 동영상으로 해야 좀 재미가 있는데 자, 여기에 루트 3 사인 x를 이렇게 표시합시다. 여기에 루트 3 사인 x요. 요까지가 루트 3. 그다음에 여기 g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gx 마이너스 파이는 1이지. 이거는 요렇게 나타난 함수라고 합시다. 요렇게. 그럼 여기 있는 그림 기준으로 하면은 요 점선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요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AX라는 함수는 이걸 더하는 거예요. 요 위에 요 놈과 요 놈을 더해버리게 되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런 모양. 그죠? 이런 모양. 이게 AX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X라는 함수는 이 루트 3 사인 X에서 요 G의 X-2분의 파이 요걸 갖다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을 뺀 거니까 요건 이제 뒤집어서 더해준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3에서 1을 뺀 형태가 되니까 대략 뭐 이거를 갖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뭐 요런 형태 파란색처럼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폭이 원래 그러니까 AX는 진폭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AX를 합시다. AX는 이만큼 진폭이 커진 거고 BX는 요거는 상대적으로 진폭이 작은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AX가 보강의 형태라면은 BX는 이제 상쇄의 형태에 해당이 되는데 요 둘의 특징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BX를 구할 때 넣었던 얘를 갖다 그려놓고 봐야 되겠네. 이렇게 요걸 갖다 그려놓읍시다. 요 놈을 마이너스의 g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요거고 그다음에 어느 놈이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되는 얘를 갖다가 g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보강이 될 때, 즉 AX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봐요. AX가 될 때 fx 루트 3 사인 x가 이렇게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위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gx-2분의 파이 이것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그랬더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놈이 이렇게 이제 보강이 된 형태, 라지 그 AX가 됩니다. 반대로 저기 이렇게 그 fx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그 마이너스 그 뒤집어진 모양 있지. 마이너스 g의 x 마이너스 2분의 얘는 이제 중간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bx는 ax보다 진폭이 작아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뭐라 그랬지? 방향이 바뀌었다. 방향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키도키. 자, 낮에 시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고 왼쪽에서는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게 태풍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태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얘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이게 태풍이야. 거대한 태풍. 근데 태풍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태풍이나 파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거든요. 에너지 전달인데 이 에너지 전달이라는 거 이 파동인데 이 파동이라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파동과 하나 입자예요. 이 입자와 파동이 그 입자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매개해 주는 거거든. 전달해 주는 이렇게 담고 가는 놈인데 입자로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에너지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입자 자체도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파동은 달라요. 파동에서는 에너지만 움직여요. 그 매개체인 매질이라고 하죠. 그놈은 그 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이게 이제 파동의 특성이에요. 자, 태풍을 봅시다.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 태풍의 진행에 따라서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들이 순차적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질이 자기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서 위아래 혹은 앞뒤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진동이 연속되는 게 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 거대 공기덩어리들이 있으면은 얘들이 막 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면서 그 방향, 에너지 전달 방향은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칩시다. 이게 뭐냐면 태풍의 진행 방향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공기덩어리 내에 작은 공기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의 움직임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바람의 진행 방향. 이건 이제 요 속에 있는 작은 공기덩어리들이 오르락 내리락 혹은 왔다리 갔다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가령 여기서 예를 들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두 개 그 태풍의 풍속의 진행 속도가 더해져서 바람의 속도가 이따만큼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풍의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바람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의 진행 방향은 요거보다 이제 요만큼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작아지겠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방향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방향. 그러면은 이 파동이라는 것도 뭔가 잘 생각해 봅시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을 해버렸지만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파동이 만나가지고 합성된 파동을 만들어낼 때 그 매질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으면 강해지고 진폭이 커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된 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합시다. 하나의 어떤 그 정리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화면을 좀 넓혀서 합시다. 여기다 좁은 데다 하니까 힘드네. 자, 그, 그, 자, 여기 이제 보강이라는 개념이 있고 상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파동과 관련이 된 거예요. 파동이고 파동은
파동은 진동이 연속되는 거야. 매질의 진동이 연속되는 거고, 이때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 매질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 보강도 이루어질 수 있고 상쇄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폭이 커지거나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합성된 놈에 이거를 보강 상쇄. 강약. 이걸 세기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거네요. 요거 세기라는 측면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요 낮에 심어 있는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 바람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빠른 바람일 때와 느린 바람일 때 생각해 볼게요. 여기 어떠한 어떤 면이 있어요. 면이 있고 바람이 이쪽에서 이제 불어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불어오는데 빠르게 불면 어떻게 되면 이 면을 통과하는 바람의 양이 굉장히 커요. 공기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 이거 강하게 얻어맞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바람의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되지? 느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를 통과하는 그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약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야. 요게 강약. 여기 이제 소음 제거 이어폰도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요거 위상과 관련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위상이 뭐냐면 여기 위상의 반대인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매질의 방향이 반대인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가 일어나는 거. 그 위상이란 개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까 삼각함수에서 얘기했지만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게 위상에 해당이 돼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에서는 그 말을 갖다 어렵게 하려고 이제 위상이란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기 똑같은 거야. 자, 소음 제거 이어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 소음이 발생했어. 소음이 발생하면은 내부에서 위상이 반대인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거야. 이거는 진동 방향이 반대인 소음을 발생시킨다. 파동을 발생시킨다는 거야. 그럼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되죠? 서로 상쇄가 되게 되니까 소음이 사용자의 귀에 이제 소음으로 느껴지지가 않겠지. 소음이 굉장히 약해져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약해지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파동 이거 에너지 관련된 거예요. 에너지 전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어, 전달되는 그 순간의 에너지의 양, 각 내질이 담고 있는 에너지 양은 변하진 않아요. 그건 동일한 건데 에너지의 어떤 진행 방향, 말이 좀 묘한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서로 엇갈리면서 좀 뭐라 그럴까 이 통과하는 에너지의 양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기 개념 여기까지 보강성애랑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리를 하면 한 요 정도의 어떤 레파토리가 이제 나오게 돼 있을 거예요.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나를 보강상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라. 그럼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거하고 대립되는 놈이 누구냐면 요 제시문 이랬나 문제 2번이에요. 이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로 설명하라 요 부분인데 다제시문하고 라제시문을 봅시다. 다제시문에 이제 변압기가 등장합니다. 철심에다 코일을 두 개를 박았대요. 1차 코일, 2차 코일. 이게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제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은 전압이 높아지고 가문수가 적으면은 전압이 낮아진다. 여기 이제 뭐가 등장하죠? 높아진다, 낮아진다가 등장하고 가문수가 많다 적다가 등장해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낮의 시문에 강약이 등장하는 거랑 비슷하죠. 강약. 이게 그러니까 이 바람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이거랑 같은 어떤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라지시문 봅시다. 우라늄 235에서 이제 핵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제 우라늄 원자가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방출돼요. 그게 이제 다른 우라늄 원자로 두들기면 또 그 우라늄 원자 쪼개지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때 에너지 확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이라는데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여기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다제시문에는 전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감속제를 사용하면 연쇄 반응 속도를 줄여서 에너지 방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 양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은 감속제 사용 여부. 감속제는 보통 흑연을 쓰는데 이게 이제 중성자를 흡수를 해버려요. 중성자가 흡수되면은 연쇄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감속제를 적게 쓰면 어떻게 되죠? 연쇄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반응 속도가 커지게 아니 에너지 방출되는 양이 늘어날 수 있죠. 자, 다라에 어떤 공통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전압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혹은 에너지 양이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와 관련되는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제 시문에 어떤 바람이 강해지고 약해진다, 뭐 진폭이 뭐 강해지고 커지고 작아진다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게 보강상세인데 여기는 뭐 전압이 높낮이가 생긴다, 에너지 양에 방출된 에너지 양이 늘고 준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어떤 언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봐요. 이걸 집어야 되거든. 그리고 근데 이쪽에서는 보강상세는 요 강약 세기 개념이라 그랬단 말이야. 높낮이 늘고 주는 거. 이건 무슨 개념으로 잡아야 될까? 자, 근데 가제심문하고 라제심문에 등장하는 게 누가 있냐면 전압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라제심문에 이제 에너지라는 게 등장해요. 에너지의 양 이게 등장하는데 전압이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전압, 뭐 전압 혹은 전이차, 뭐 기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전하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전하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압, 뭐 V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 근데 여기 일이 뭘까? 일. 일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뭐죠? 이거 에너지거든. 그죠? 그 일이 그 에너지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수치화한 거, 양적 그 어떤 정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는 이제 동등한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나제시문은 파동에 대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얘기를 한 건데 바라제시문은 에너지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방출되는 에너지, 핵분열에서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변압기에서도 일종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전압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그거 가지고서 뭐 형광등도 켜고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그러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보강상세 쪽에 에너지 전달 현상이라면은 여기 이제 에너지 전달되는 현상이라면 여기는 그 에너지를 뭐 생성, 방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성한다든지 방출하는 거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는 놈이 있어. 조절하는 놈이 감속제하고 코일의 수인데 그걸 가지고 생성 방출되는 놈의 에너지의 양 혹은 크기를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높낮이 혹은 늘고 주는 거를 다른 언어로 좀 바꿔봅시다. 멋있는 언어로. 증가, 감소로 바꿔버릴 수가 있네. 이렇게 이제 말을 좀 치환을 해서 씁시다. 왜냐면 이것도 어휘를 갖다 이제 통일시키려는 거거든. 그럼 요 지금 요쪽에 레파토리가 뭐랑 대비가 되냐면은, 보강산수 쪽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 보강상세 쪽이 세기를 갖다가 언급한 거라면은 증가감소 쪽은 크기를 언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크기, 그 증가감소 쪽이 크기, 바라제시문, 여기는 이제 가나제시문, 바라제시문이 크기를 언급한 거라면은 가나제시문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이 보강 상태가 일어나는 현상은 매질의 방향과 관련이 된 거란 말이야. 이거 방향이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와 세기의 대비로 볼 수도 있고 크기와 방향의 대비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방향, 크기와 방향을 갖는 개념 있죠. 그 벡터라는 개념 있지, 벡터. 이 벡터에서 이제 유래된 거 그렇게 이제 봐서 문제를 풀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답해도 되고 뭐 세기로 답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그 맥락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 2, 3을 답을 해가는 겁니다. 뭐 예시 답 한번 볼까요? 만들어 본 거. 보면은 이거 양이 좀 많아요. 그 1번 같은 경우 파동을 정의해 봅시다. 매질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매질에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의 폭을 진폭이라고 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중첩되면 진폭이 커지고 반대 방향은 진폭이 작아지는데 커져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세기가 강해지는 현상을 보강, 작아져서 세기가 약해지는 현상을 상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강, 상세 개념 정의가 돼버린 거예요. 위상은 뭐냐면 진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그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면 위상이 일치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위상이 달라지는 거. 이제 그 마제 힘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끌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소음 제거 이어폰하고 이제 태풍 설명하면 돼요. 소음 제거 이어폰에 들어오는 외부 소음과 이어폰 내에 발생하는 소음이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 그러니까 소음이 제거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상쇄 효과다. 태풍의 경우는 그 이제 거대한 공기 덩어리하고 그 작은 공기 덩어리의 진동 방향이 같으면 보강되고 그래서 빨라지고 다르면 상쇄가 느려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1번의 내용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변압기, 전압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핵 분야 에너지 크기가 달라진다. 근데 전압과 에너지는 둘 다 2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 논리를 전개가 편해져요. 일의 양을 방출되는 에너지 양으로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코일 수하고 저 감속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직접 관련되지는 않아요. 근데 조절은 할 수가 있죠. 왜 간접적으로 코일은 자기장을 조절하고 감속재는 중성자 수를 조절함으로써 연상되는 개념이 뭐냐? 크기 조절에 따른 양의 증가 감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3번은 이제 차이점 설명하는 건데 뭐 1, 2번 속에 이제 말이 다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보강과 상세는 방향의 변화에 따라 세기가 달라지는 현상. 방향, 세기 다 집어넣어서 이제 말을 만들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쪽은 뭐냐면은, 에너지 양의 변화가 크기 변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4번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 예시답안으로 하는 것보다 이 표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드네. 괜히 이제 예시답안 괜히 만들어봤네. 그래 표도 예시답안처럼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그 표 가지고 표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 어차피 말로 떠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이 글로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